네, 안녕하십니까. 박찬호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고요. 이렇게 네이버 텍토크에서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저 어떻게 읽습니까? 솔루션 이름을 SQRIM이라고 읽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한 100번은 받은 것 같은데 네, 스크림이라고 읽습니다. 누가 봐도 어떤 SQL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죠. 네, 맞고요.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입니다. 근데 정말 요즘 세상에 많고도 많은 게 데이터베이스인데 또 어떤 이 스크림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나왔냐, 도대체 뭐냐. 네, 맞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큰 데이터를 프로세싱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속도를 내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솔루션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약간의 인덱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사는 2010년에 창업된 회사고요. 이스라엘 소재의 스타트업입니다. 본사는 뉴욕에 있고요. 지금 약 한 직원 80명 정도 두고 있는 회사인데 유럽 그리고 북미 아시아 패시픽 그리고 한국에서도 굉장히 액티브하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데이터는 엄청나게 폭발을 하고 있어요. 사이즈가 어마어마해지고 있죠. 제가 2003년도에 SKT에서 EDW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3테라바이트 정도 됐어요. SKT 전사 EDW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3테라바이트 정도였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가 2003년인데 지금 한 15년, 16년이 지났죠. 그런데 보통 글로벌 이 텔코사들의 현재 데이터 사이즈는 600페타, 700페타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물론 그 안에는 이제 비정형 데이터들이 많이 쌓여서 그런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약 한 10%가 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라고 하니까 그때 2003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난 게 데이터인 거죠, 그렇죠?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CPU 테크놀로지는 굉장히 느리게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알고 있는 다른 프로세서가 있죠. GPU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크림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이 어떤 영역에서 놀고 있는지 이제 확인이 됐죠. 그렇죠? 네, GPU를 활용한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스크림이 도대체 어떤 영역에서 어떤 이 패러다임을 포커스에 맞춰 있냐라고 보시면 저 끝에 있는 매시브 데이터 존이라고 보이시죠? 매시브 데이터 존은 우리가 흔히 약간 10테라바이트에서 그냥 무한정 수 페타바이트, 수백 페타바이트까지 가는 데이터 사이즈의 전체 영역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MPP 존이 있고, 그렇죠? 과거 지난 약 한 20년간 데이터 웨어하우스 마켓을 지배해 왔죠. 버티카, IBM, 네티자, 사이베이스 IQ도 저쪽 영역에 있어요. MPP는 아니지만, 네. 그리고 테라데이터, 오라클 엑사데이터 등등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가 지난 10년간 굉장히 이 시장에서 크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솔루션들이 결국은 10테라바이트, 100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급으로 가면서 굉장히 인프라적으로 그리고 또 이 프로세싱 파워 측면에 있어서 힘들어하고 있고 그리고 이 기술의 한계점을 느끼고 있고 이미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챌린지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지금 현재 화두인데 몇 개의 이 테크놀로지 회사들이 GPU를 활용하자라고 해서 그쪽으로 이제 드라이브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한 회사가 저희 회사이고 스크림 테크놀로지는 2010년부터 이 엔비디아의 제너럴 퍼포스 GPGPU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이거예요. 데이터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전처리 프로세스가 너무너무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 전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약 한 60%의 시간을 이제 사용한다고 해요. 그럼 결국은 내가 어떠한 이 BI 인사이트를 도출해내고 쿼리를 실행하고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엔드 유저, 비즈니스 유저들은 더 빠른 시간 안에 리포트를 보고 싶어하고 더 빠른 시간 안에 대시보드를 보고 싶어하고 그런 리퀘어먼트는 계속 커지는데 데이터 사이즈는 그 리퀘어먼트에 비했을 때 훨씬 더 빨리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요즘은 대부분 앞단에 데이터 레이크라고 모든 이 전사 데이터를 다 수집하는 리포지토리가 있죠. 그렇죠? 대부분 어떠한 이 비정형화된 이 파일 시스템 스트럭처를 쓰기도 하죠. 하드업 시스템을 많이 쓰는데 저쪽에서 처리되는 데이터, 수집되는 데이터를 어떤 MPP나 어떤 데이터 웨어하우스 기반으로 불러 들여오고요. 그리고 거기서 또 데이터를 가공을 합니다. BI에서 빨리 처리할 수 있게끔. 그 전 프로세스가 굉장히 느리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전처리, 즉 그러니까 프리에그레이션을 하고, 그렇죠, 큐빙을 하고, 인덱스를 만들어내고, 튜닝하고 이런 시간들을 다 제외하고 바로 원시 데이터 레이크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와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기존의 시스템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덱스의 문제도 있고, 그 많은 데이터를 그냥 불러 들여와서 조인을 하고 하는데 또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 데이터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문제는 커지죠.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안이 이제 새로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결국은 데이터 사이즈가 커지면 그 유저들이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범위는 점점점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원시 데이터가 한 100테라바이트다 라고 하면 한 10% 정도 BI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10페타바이트가 넘어간다 그러면 0.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들이 대부분 한 50테라바이트 그리고 거의 100테라바이트 정도 수준에서는 한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결국은 나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데 내가 데이터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점점 더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어떤 파라다임이 필요한데 그 새로운 파라다임 결국은 하나의 돌파구이죠. 돌파구를 GPU에서 많은 테크놀로지 벤더들이 찾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이 테슬라 V100 그 모델의 GPU예요. IBM 요즘 나오는 IBM 파워9 모델에는 4장이 꽂혀 나옵니다. 이 GPU가. 그럼 이 GPU의 이 특징이 뭐냐? 결국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GPU는 코어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기존의 CPU는 보통 아마 맥스가 64코어일 거예요. 하이퍼 트레딩을 하면 128이 되고요. 아까 보신 엔비디아의 이 테슬라 V100 모델 같은 경우는 5312개의 코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실행하는 SQL 문에 있어서 멀티 프로세싱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굉장히 매시브하게 돌릴 수 있다. 그러니까 5312개의 멀티 트레딩을 바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벌써 큰 차이가 나겠죠. 아무리 어떠한 이 코어 단위의 이 파워나 스피드가 이 CPU 계열이 훨씬 더 월등하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 수천 개의 멀티 프로세싱이 가져다주는 파워는 어마어마합니다. 결국은 이런 멀티 트레딩 그리고 멀티 프로세싱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이고요. 이것은 엔비디아의 쿠다 멀티 프로세싱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이루게 된 기술입니다. 저런 이 매시브한 멀티 프로세싱을 사용을 해서
이루게 된 이 결과들인데요. 저희가 보통 저희 고객들을 평균적으로 만나보면, 그리고 어떤 POC나 그리고 적용 사례들을 보면 약 한 50배 또 많게는 100배 정도의 전체 이 쿼리 프로세싱에 있어서 스피드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그 정도 파워를 내는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임에서도 불구하고 인프라의 풋프린트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에 대해서 나중에 사례 설명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크림DB는 뭐냐? 스크림DB는 이스라엘 스타트업이 만든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대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100테라바이트 그리고 페타급까지 가는 매시브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고요. 그리고 SQL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시 92 스탠다드를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 데이터 레이크에서 이 데이터 인제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약 한 시간당 2테라바이트에서 3테라바이트 GPU당, 그러면 한 개의 서버가 GPU가 4대가 있다고 하면 약 한 10테라바이트에서 12테라바이트까지의 인제스션 스피드를 낼 수 있고요. 그리고 약 한 100테라바이트 정도의 GPU 서버 한 대 정도 소유할 수 있는 굉장히 작은 풋프린트를 가지고 활동하는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이 스크림의 정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크림이 어떻게 내부적으로 작동하는지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스크림DB는 컬럼나 베이스예요. 데이터를 어떤 블록 단위로 저장을 할 때 로우 단위로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컬럼 단위로 저장을 하는 거죠. 많은 MPP 시스템들이 이 아키텍처를 지난 한 30년 전부터 채택해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이 BI에서 많이 필요한 이 수학적인 연산 등등에 있어서 굉장히 이점을 가질 수 있겠죠. 하지만 어떤 OLTP성의 쿼리는 굉장히 어떠한 오버헤드를 가질 수도 있겠죠. 결국 그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데 결국 그래서 컬럼나 베이스드 데이터베이스는 대부분 BI에 지중된 솔루션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스크림도 이 아키텍처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킹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결국 이제 다른 타 데이터베이스들은 데이터를 페이지나 아니면 블록 단위로 저장을 하잖아요. 스크림DB는 청크라는 개념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데이터를 세그멘테이션을 해주는 거죠. 약 한 100만 개 정도의 그 로우 기준으로 청킹을 하고요. 그리고 이 청킹된 데이터는 어떠한 메타데이터가 붙게 됩니다. 그러면 컬럼나 데이터베이스고 그 컬럼 베이스로 모든 데이터들이 청크로 세그멘테이션 돼 있고 그 모든 청크에는 메타데이터가 태깅이 됐다고 하면 모든 컬럼에는 다 메타데이터가 부여가 되겠죠. 그럼 메타데이터가 뭐냐? 그 청크에 대한 어떠한 데이터 속성을 보고 메타데이터를 부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청크의 1부터 마지막 이 값을 본 다음에 이 청크에는 민맥스가 뭐가 들어가 있어? 이 청크는 데이터 타입이 뭐야? 등등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따로 관리가 됩니다. 결국은 그것들이 어떠한 인덱스에 준하는 기능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솔루션 자체가 굉장히 애드호크 쿼리에도 강합니다. 다른 어떠한 특별한 관리 포인트가 없이 내가 마음대로 조인을 하고 마음대로 어떠한 그 애드호크 쿼리를 날리고 해도 비슷한 성능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크에는 저런 민맥스 같은 값이 부여되어 있고요. 다른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들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어떠한 그 데이터 프로세싱을 할 때 그 이 메타데이터만 딱 보고 내가 필요한 청크가 무엇이다 라는 것을 바로 가져올 수가 있겠죠. 결국은 이게 어떠한 인덱스의 개념인데 내가 필요한 청크만 가져와서 프로세싱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데이터 스키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쭉 이제 보면서 필요한 청크들만 민맥스 값 등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가져와서 프로세싱을 한다. 결국 이건 어떤 I/O를 줄이는 그 하나의 기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 모든 청크들은 그 데이터 속성에 비례한 이 압축 알고리즘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청크들이 다 압축이 되고요. 대부분 우리가 이 사례들을 보면 약 한 5대1 정도 압축률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어떠한 데이터가 숫자가 더 많다라고 하면 11대1 정도까지도 봤고요. 텍스트가 좀 더 많으면 저보다 조금 더 압축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압축에 대해서 어떠한 유저가 따로 관리할 필요도 없고요. 데이터 인제스션을 통해서 바로 압축이 자동적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 플로우를 보면 이렇습니다. 데이터는 컬럼 베이스로 저장되는 아키텍처이고요. 그리고 그 컬럼은 모두 다 청킹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세그먼트가 됩니다. 약 한 100만 건 단위로 청킹이 되고요. 그리고 그 청크는 다 메타데이터 태깅이 붙게 돼요. 그래서 어떠한 이 쿼리를 수행을 할 때 있어서 스캐닝을 할 때는 필요한 청크만 볼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청크들은 다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압축을 풀고 압축을 하고 하는 이 프로세스들이 GPU 안에서 동작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걸 통해서 데이터 스키핑이 되고요. 그리고 필요한 청크들이 내 메모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몇천 개, 수천 개에 달하는 GPU를 통해서 멀티 프로세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BI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이제 이 전체 아키텍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아키텍처를 가지고 우리가 이 솔루션을 여러 사례에 적용을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텔레콤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S라고 하는 어떤 태국의 이 텔코사예요. 통신사인데 저희 회사와 어떤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테스트를 하고 그 좋은 테스트 결과들에 의해 이제 도입을 해서 지금 이제 굉장히 액티브하게 쓰고 있는 고객 중에 한 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원래 그린플룸을 썼어요. 그린플룸을 썼는데 그 데이터를 인제스션하고 있는 시간 저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약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리고 평균 쿼리들이 굉장히 이제 수백 개 정도에 달하는 쿼리들의 평균 속도에 대한 어떤 개선을 보면 또한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근데 여기서 큰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저 정도 이 퍼포먼스 개선이 있었는데 그린플럼이 써둔 것은 약 한 50노드, 50개의 서버를 쓰고 있었어요. 그 정도 하드웨어를 사용해서 그 CPU 파워를 통해서 저 정도 퍼포먼스를 내고 있다고 하면 이 스크림 GPU DB를 통해서 정말 TCO를 엄청나게 줄이게 된 거죠. 이 쿼리 속도 10배 이상, 인제스션 속도 10배 이상. 그런데 하드웨어는 딱 한 대. 저렇게 지금 사용을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해요. 결국 많은 것들을 더 할 수 있게 됐고요. 우쿠라 같은 그런 이 셀 퍼포먼스 데이터와 이제 결합해서 굉장히 고객들에 대한 이제 본인들의 고객들에 대한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그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어떠한 이 광고를 내보내는 활동을 통해서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레베뉴를 지금 획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렌지텔레콤 흔히들 아실 것 같은데 프랑스에 있는 통신회사죠. 이 회사도 저희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런 결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원래 테라데이터 MPP 시스템이죠. 테라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쿼리 속도 한 2배 이상, 그렇죠? 전체적인 어떤 에브리지예요. 2배 이상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테라데이터에서 14대 서버를 사용하던 것을 스크림DB는 딱 한 대. 여기서도 엄청난 TCO의 효과를 내고 있죠. 이게 결국은 그 수천 개의 GPU를 활용한 멀티 프로세싱을 통해서 이제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사례들을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펌매틱이라고 하는 에드텍 회사입니다. 아마 네이버에서 많은 분들도 아실 것 같은데, 미국에 있는 에드텍 회사인데, 그 RTB, 흔히들 알고 있는 RTB 있지 않습니까? 그 리얼타임 비딩. 결국은 어떤 지면 단가를 계산을 해서 리얼타임 비딩을 걸어야 되는데, 그 단가 계산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단가가 너무 비싸도 안 되고, 너무 싸게 사도 안 되고, 지면들을 내가 살 때. 그런데 이 지면 단가 계산 연산하는 시스템을 스크림DB를 사용을 해서 결국은 원래 쓰던 데이터의 이 범위보다 훨씬 더 확장을 해서 쓰게 할 수 있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80테라바이트 쓰던 것을 360테라바이트로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불러와서 연산을 할 수 있게끔 됐고요. 그걸 통해서 더 정확한 지면 비딩가를 계산할 수 있게끔 됐고, 그리고 레비뉴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 사례가 있는가 하면 어떤 리테일사의 ACB 이 연산을 하는 데 있어서 IBM 네티자를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IBM 네티자를 사용을 하다가 스크림DB로 전환을 했을 때 결국은 뭐 퍼포먼스는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렇죠? 그런데 저 TCO를 한번 보십시오. 같은 일을 하는데 약 한 56개 블레이드 서버를 사용하던 것을 스크림DB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딱 GPU 한 대를 활용해서 똑같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러면 어떤 쿼리들이 도대체 수행이 될까 좀 할 수가 있겠죠. 결국은 GPU라는 것은 정말 많은 이 코어를 이제 동시에 사용하면서 멀티 프로세싱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어떠한 BI성 쿼리, 그룹 바이가 많이 들어가면 좋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모든 그룹 바이 안에 들어가 있는 연산들, sum, average, min, max 등등 그런 이 수학적인 연산을 하면 결국은 멀티 프로세싱 안에 또 멀티 프로세싱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힘을 낼 수가 있겠죠. 결국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이 CPU 바운드 쿼리다라고 얘기를 하죠. 수학적인 연산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이렇게 CPU 바운드 쿼리들을 스크림DB에서 실행을 하면 아까 보신 것처럼 엄청난 효과를 냅니다. 하지만 IO 바운드 쿼리들이 있죠. 그렇죠? IO 바운드 쿼리는 결국은 내가 어떠한 쿼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많은 디스크 IO를 하는, 그렇죠? 저 멀리 있는 건수 하나 뭐 가지고 온다, 뭐 이런 것들. 그런 OLTP성의 IO 바운드 쿼리는 사실 스크림DB에는 맞지를 않습니다. 큰 효과를 보지를 못해요. 왜냐? GPU를 쓰지를 않으니까. 그런 쿼리들은. 그런 쿼리들은 오히려 오라클 같은 그런 기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이 훨씬 더 빠른 속도를 냅니다. 지난 수십 년간 그 IO 보틀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해왔던 그 R&D를 통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를 내고 있고, 사실 스크림DB는 그게 맞지는 않은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BI성 쿼리, 그러니까 CPU 바운드 쿼리는 엄청난 속도를 냅니다.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GPU를 많이 활용하는 그 BI성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BI성 애드호크 쿼리 마음대로 날릴 수 있고, 내가 어떤 걱정 없이 테이블 간에 조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안시 90이 SQL 베이스인 굉장히 간단한 구조이고, 그리고 정말 업계에서 흔히 쓰고 있는 모든 커넥터들을 지원을 하는 윈도우 펑션 제공하고,
여러 가지 많은 엑스프레션들, 여러분들이 흔히 쓰시는 엑스프레션들 다 서포트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인데 대용량에서 활동하는 이것이 바로 스크림 데이터베이스의 실체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이제 국내 모 텔코사가 이미 도입을 해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요. 약 한 500테라바이트 정도 사이즈를 가지고 지금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저 앞단에 셀단에서 흘러오고 있는 IoT 데이터죠. 그 CDR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쓰는 이 모바일망의 이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저희 무수한 많은 이 글로벌 고객들이 하는 얘기들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좋은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대부분 커먼하게 이제 들리는 얘기들은 빠르다. 정말 엄청나게 빠르다. BISN 코리는 정말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 3시간씩 걸렸던 보고서가 10분 안에 나올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코멘트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 파트너들이고요. IBM과 가장 굉장히 강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R&D 사이에서. 그래서 IBM 파워 9에서 벤치마킹 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IBM과 스크림 DB 간의 어떤 이 콜라보레이션은 액티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제가 준비한 굉장히 간략한 스크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하이레벨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로 되어 있는 걸 보면 알리바바나 뭐 AWS 같은 클라우드 파트너들이 있는데 현재 클라우드로 상품화가 되어 있으신 건가요? 네, 클라우드 AWS와 아저에서 동작을 하는 시스템이고요. 알리클라우드에서 중국이지만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저희의 고객이고 또 저희의 파트너고 이 회사의 또 투자자 주주이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보면 아까 윈백 사례들 약간 보여주셨는데 엑사데이터에서 넘어온 윈백 사례가 있나요 혹시? 엑사데이터에 직접 윈백 사례는 없습니다. 그 윈백이라는 게 사실 윈백은 그거잖아요. 원래 쓰고 있던 업무 그대로 교체해 버리는 거, 그렇죠? 사실 윈백 사례라기보다는 비교를 해보니까 훨씬 더 빠르더라. 그래서 타 업무에 이것을 적용하자라는 사례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런 사례들은 엑사데이터랑 비교해서 넘어간 사례들도 제법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어떤 모 기업에서 어떤 제조사예요. 굉장히 큰 제조사인데 현재 엑사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엑사데이터와 비교한 POC 사례가 있고요. 그 결과조차도 훨씬 더 적은 인프라 풋프린트를 가지고 같은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소리가 소음카 안의 데이터를 변경하는 경우가 없나요? 네? 소음카 안의 데이터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요. 청구 안의 데이터가 변경되는 경우가 뭐 소리가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 경우는 앞으로 풀거나 메타데이터로.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이게 어떤 유니크너스를 보장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업데이트에 굉장히 취약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OLTP성 기능은 다 버린 제품입니다. 그리고 성능, BI 인사이트를 도출하는데 성능에 완전히 포커스를 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딜리트를 하고 새로 인서트하는 형태로 가야 되는 경우입니다. 좀 리얼타임성으로 계속 들어오는 데이터가 인제스션 해가지고 빠르게 하루 데일리로 뽑아낸다든지 이렇게 빠르게 뽑아내는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 포커스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은 데이터 레이크가 대부분 하드 기반으로 이제 되어 있다 보니까
하드업에서 직접 데이터 디스커버리를 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한정돼 있어요. 느리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그 하드업 데이터들을 일부를 가지고 오죠. 가지고 와서 어떠한 특정 그 MPP 솔루션에서 다시 이제 그런 작업들을 시행을 하는데 일단 가져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가져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리고 가져오는 양도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가져와서 또 쿼리를 수행하는데 또 시간이 또 많이 걸려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그 한국에 있는 텔코사에서는 한 50배 정도 속도를 단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스크림에 대한 이 소개 설명을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그 스크림 테크놀로지스 이스라엘 소재 이 창업자이신 CEO이신 저희 아미갈 분께서 나오셔서 또 이 스크림 테크놀로지스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i everyone. I only know how to speak in English, so bear with me. So at Scream, the company exists. Our mission is to miniaturize data centers. As James explains, data sets are exploding, and sometimes the only competitive advantage of a company is the insights they get from the data sets. And our mission is to solve that problem on three areas that the world is going to. One, the data center. Data centers that exist inside companies' data centers. They continue to grow, and as you saw a few use cases, our mission was to miniaturize that. The other area that is exploding with data is on the cloud. We know a lot of new companies do not know even what is a data center and consume services on the cloud. And again, even in a higher scale, it's a huge problem that our mission is to solve. The third area that the world is going to is to be able to analyze data on the edge, near the place that the data is being generated. And today, here, I'm going to talk about our vision and our solution for this area. We call it Scream Nano, and it is what you saw on the scale of a data center for the edge. So a lot of the data in the world is being created by smartphones, by sensors, by mobility sensors, cars, and sometimes it can be billions of new data points a day, and sometimes you just need to be able to crunch data on the edge. I'll give you an example. On the mobility area, specifically on automotive, there are three reasons they need to be able to crunch the data sets in the car. One, the car, especially if it's an autonomous, has to be independent. If suddenly internet is not connected, the car still needs to be operating. So it has to be able to run models and to crunch data within the car. The second thing is latency. So sometimes the internet is there, but it's not as fast as local processing. So you have to be able to run a car autonomously when the cloud is not as fast as you expect. The third thing is a little bit connected, but is more important about real time. You have situations that you have to react for them immediately, especially around security, both for things around the car and other security hazards. So these are the reasons why you have to have the ability to crunch data on the edge, specifically for autonomous. So what we did is created the same database that you saw earlier for data centers in the size of a pen.
You will see a picture later that our server, so-called, for the edge is either the size of a pen or half of a pen. And I'll show you a picture. And you have the massive crunching capability. You can crunch a lot of data, and you can consume in a very high baud rate a lot of new data that is coming in from the sensors. With the same capabilities of analytics, BI, and so on. So the way the edge computing works today is that there are all types of sensors that creates data. That can be drones, that can be cars, that can be, meteorologic drones, and that can be your smartphone. All these are being orchestrated and instrumented by a command and control system and collected, aggregated to some kind of a database. Today, almost all of it is going to the cloud because there is no solution or no good solution to crunch data in near real time on the edge. And this is where we come in and offer both on the edge and on the data center and on the cloud ability to crunch the data. This is where we come in. So you'll see in a minute how it looks like in a picture, but there's going to be a Scream Nano collecting data directly from the sensors. It doesn't really matter what is the sensor, if it's a big or small one. And then there's going to be a connectivity to the cloud if required, and real-time analytics on the edge. Both, Scream is a software-defined database, so it's the same database on the edge and on the cloud. It's easy for us to integrate them. I mentioned a few use cases around it. A lot of them are around data crunching, cyber prevention. One of the requirements from semi-autonomous cars and autonomous cars is to have a black box, just like you have in an airplane, a black box that aggregates all the data throughout the lifespan of a car, so you'll be able to analyze and learn from it if something happens. And the other thing is you need to run models in real time, so you need to have a large database in order to enable that independently from the cloud. The other area that is not necessarily autonomous is coming from different IoT use cases. I'll give you one example. We all know cars is a very complex machines with a lot of sensors, but there are even bigger and more complex machines in fabrics, in manufacturing system, and it's very important to be able to predict in real time malfunctions on these machines. So these machines have a lot of sensors. They need something like a data center near them in order to be able to collect the data and analyze it. All right, so these are pictures of Scream. Scream can run on two different machines. One, as I said, in the size of this pen, and the other one in the size of half of this pen. Depends on the requirements of the specific sensors. We just announced the general availability for partnerships of this technology, and we invite partnerships to take part of our innovation lab in order to explore further and give solution for the future requirements of edge computing and big data crunching capability. So you're more than welcome to connect me or the team here and to bring solutions for the future. All right, so if there are no questions, thank you very much, and spread the word. We're looking forward to partner. Thank you.